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을 사서 지금 이득을 본다 뭐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저의 기준에 여러분의 기준을 서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시세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게 되게 중요하신 거잖아요. 왜냐면 시세가 올라갈 때 집을 많이 사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봤자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잡히기 어렵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종종 좀 영상에 넣을까 합니다. 오늘 그 시간 중에 하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기사들 뭐 자세히 읽지는 않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전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도루묵, 당정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 가중. 비난할 마음 없고요.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없던 일로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정책은 왜 나왔는지가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 번째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정해진 거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겁니다. 맞죠? 나온 이유는 이미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나온 다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장이라는 생물의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첫 번째부터 파악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의 거의 8, 90%는 첫 번째는 건너뛰고 두 번째만 보죠. 근데 두 번째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뭉개버리기 딱 좋습니다. 늘 그래요. 뭐 제가 살아왔던 그 사회에서 저보다 많은 걸 가진 기득권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죠. 태식씨, 이번에 이 프로젝트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은 이거 내가 만약에 잘 되면은 너한테 얼마 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그죠? 나한테 뭘 줄까? 이게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전 이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제안했지? 이유가 뭐지? 이 사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두 번째는 알 수가 없죠. 잘 됐다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약속을 이행할지도 모르겠고,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 줄지도 모르겠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첫 번째는 나한테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임대사업자 폐지 이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폐지를 혜택을 왜 지금 다시 취소했을까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없애서 약간 물건이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폐지를 왜 다시 뒤로 빠꾸 했을까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게 무서워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다시 도루묵시킨 거예요. 이게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의 기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주택자, 투기꾼, 갭투기꾼, 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고 그나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전세 시장을 폭등을 그나마 막고 그나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다주택자, 투기꾼, 갭투기꾼, 임대사업자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기사에 그대로 안 쓰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기사가 나와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비난받을 게 좀 겁나기도 한데 저는 이 얘기를 저에게도 적용을 해요. 사람들이 왜 대중이 개, 돼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 포함이에요, 여러분. 저 포함, 여러분 말고 저 포함. 저도요, 저도. 왜 개, 돼지라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자기가 개, 돼지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냥 욱하고 마는데 개, 돼지의 특징은 자기가 개, 돼지인지 몰라요. 강아지들 길러보셨죠? 잘해주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못해주면요? 그러면 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 개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 되게 좋아합니다. 저 고양이 특히 좋아하고. 근데 아시죠? 근데 이게 개돼지라고 위에서 기득권이 부르는 이유가 소설책이나 경제학 책을 읽어보면은 본인이 개, 돼지인지를 몰라요. 보세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다시 뒤로 빠꾸 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네를 폐지하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구나. 전월세 시장을 그나마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는 게 임대사업자구나. 다주택자구나. 갭투기꾼들이구나.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또 가서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면서 다주택자를 욕을 하죠.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깨어나야지.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랑 의견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전 사례를 들었을 때 그냥 단기간에 1%대로 팍팍, 그러니까 1%씩, 1년에 0.2%씩 4번 말고 한 번 오를 때 한 0.5%, 0.75%씩 퍽퍽퍽퍽 올리면은 집값이 좀 잡혀요. 그런 적이 있어요.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그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2006년도인가? 그때는 또 금리를 올렸는데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올리려면 제대로 올려야 돼요. 상황이 여건이 맞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왜 하지가 중요한 거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옛날의 역사상 기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집값이 잡힌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기사 찾아보시면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금리 인상한다. 이 얘기만 있지. 역사를 봤을 때 금리를 요만큼 인상시키면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사를 보셨어요? 없죠. 왜냐면 그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금리 인상이란 건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뭐예요?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없애는 겁니다.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금리 인상의 정의예요.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경기가 부흥이 되고 이게 과열이 되면은 금리를 다시 높여서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하겠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기본대출. 여러분, 이거 아무 느낌 안 오시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집값을 잡고 싶으니까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응원을 하죠. 금리 인상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본대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주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줄어요? 풀려요? 풀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유동성을 아무 조건 없이 미친듯이 풀어 제끼면서 금리 0.25%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를 올린다는 건 정의는 금리를 왜 올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면 얘는 성과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정말 시동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금리를 올린다고 계속 얘기는 하면서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미친듯이 풀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쪽에서 계속 풀어요. 똑같은 정부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 정부가 한쪽에서는 지금 유동성을 이제 끌어들이겠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앞으로 풀고 있으면서 계속 풀겠대요. 그럼 얘네가 둘이 밸런스가 어떻게 될까요? 또이또이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더 풀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만약에 풀린 금액이 더 많으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하면 감이 되게 안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똑같이 해드릴게요. 옛날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 전 국민 모두에게 10억 줍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두가 부자가 된다? 이제 아시잖아요. 자, 전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억씩 줬어요. 10억을 딱 풉니다. 어떻게 돼요? 모두가 부자가 된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부자의 개념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모두가 10억을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화폐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의 돈이 그만큼 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요. 금리 올리면 어떡할 건데요? 이자 낼 돈이 있는데. 각자 이자 낼 돈이 10억씩 있는데 금리 어지간히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게 아니고 다 이게 설명을 못 해야 돼요. 야, 그게 아니고 시중에 돈을 풀리는 건 재난지원금 막 30만 원, 40만 원인데 금리 올리면 너네 부자들 막 대출이자 몇 천만 원씩 나오잖아.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바로 연체율이잖아요. 연체율. 특히 부동산 같은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02%인가 그래요. 거의 없어요. 최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래도 금리 올리면은 때려잡힐 거야. 누가 때려잡힙니까? 자영업자. 제일 힘드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죽어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냥 희생양이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말은 좀 할게요. 자영업자분들 뭐 지금 뭐 대접 받습니까? 국민 대접 받습니까? 죽든 말든? 아닌가? 제 말이 틀린가? 저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있어요. 죽든 말든 맞잖아요. 제가 느끼는 현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린다. 여러분 금리 올려도 담보대출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또 유동성 풀 거거든. 유동성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유동성을 풀면 부동산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월세랑 전세가 쉽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유동성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나왔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이번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임대사업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짓밟아도 된다가 취지였어요. 맞죠? 맞잖아. 이거 뭐 비난할 마음 없어요. 이건 다 정치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임대사업자는 소수니까 밟아봤자 아무 상관이 없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밟아봤자 아무 상관이 없다. 표도 별로 안 나오고 상관없다가 원래 컨셉이었죠. 그럼 밟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못 밟았죠? 그쵸. 이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냥 두기에도 임대차 시장이 너무나도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고 보세요. 정부가 지금 임대사업자 소수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불혜택을 다시 폐지한다 함은 전월세 시장이 지금 진짜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한번 하반기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진짜 불안정하다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국민 담화를 할 이유도 없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정책적 드라이브를 다시 백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요.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거면 유동성을 흡수할 거면 유동성 푸는 걸 멈춰야 돼요. 그럼 멈추라는 게 뭐예요? 재난지원금도 멈춰야 되고 뭐 정부 정책 사업하는 거 지금 돈 푸는 게 여러분 모르는 게 정말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냥 억 단위는 애들 장난이고 조단이에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쫙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면서 최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집값까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 바우처를 주는 걸 넘어서 대출을 그냥 막 해준다. 대출을 막 해준다, 여러분. 갑자기 대출을 막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잊지 마세요. 그때 베어스턴스까지 무너졌죠.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은행 정도 되는 큰 은행이었는데요. 그 전에 대출을 아무에게나 기본 대출처럼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풀면 일단 부작용이 먼저 와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까지 나타나면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래서 지금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각자 도생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